대한민국 땅끝 해남, 국가가 지정한 청정해역의 수도 완도, 아리랑 스리랑의 고장,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진도 출신 국회의원 윤영일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박상우 사장님, 네. 우리 LH가 그 낙후 지역이나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네. 대표적인 것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시골에서 직접 이거를 경험을 하거든요. 2015년부터 한 6,000호 규모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각 지역별로 지금 대상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생각으로 있고요. 지역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근데 이게 이제 지자체가 지방비 부담이 따르잖아요. 네. 지금 15%인데 그런데 거기에 보수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가 따르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지방재정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지방재정 통제 합리화 방안 해서 지방재정 투자 심사 면제 그런 방법을 동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국토부를 통해서 행안부가 아마 지방재정 심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하겠습니다. 원용을 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투자 심사를 면제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 당연히 활성화를 특히 이제 그 도심 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을 좀 반대하는 지역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 시골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부분 다 아주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당장 문제가 되는 게요. 제가 시골 지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방비 부담이 15%인데 실제로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6%, 7%, 8%입니다. 그러니까 줘도 못하겠다 그러거든요. 네. 사장님 인정이 되시죠? 네, 인정됩니다. 그래서 방안이 지자체 부담을 물론 하기는 하되 국고 부담이 조금이라도 좀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정 부담을 좀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자체 15% 부담을 지자체 10% 국비 5%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을 제가 제시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 사업 참여도를 좀 높이고 싶은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기업 사장으로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그 국토부를 통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국비 지원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가 당연히 예. 집행하고 실제적인 애를 느끼고 계시는 예. 차원에서 저희가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저희가 하라는 문제를 많이 말씀입니다. 제기를 해서 네. 정책 당국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지금 현재 이 하겠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도심지 재생 사업 위주로 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아시죠? 네. 대상 지역과 규모에 따라서 각각 하는데 이런 유형 속에 방금과 같은 이런 시군 읍면 지역의 지역 거점형의 그러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형태를 도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지금 현재 면적 규모가 5만 이하, 5만에서 10만에서 15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0만 이하 이런 경우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이 저밀도 주거지에 또 그리고 취약 지역에 이런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LH가 획기적으로 좀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 가지 도시재생 뉴딜 유형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밀도 낙후 지역의 저밀도 주거지 지원 유형도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서 정책 당국에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우리가 어제도 제가 국토부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H가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포션이 6.3%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아시죠? 그런데 그러한 정부 몫에 우리 LH 몫이 82%를 LH에서 공급하고 한다. 인정해 하시죠? 예. 그래야 되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는 해야 되겠는데 뭐가 문제냐?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들이 항상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를 하면 할수록
우리 LH 차원에서는 재정 부담에 소위 부채의 압박을 받게 돼요. 네. 인정을 하시죠? 왜냐?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정부 지원 단가하고 건설 단가하고 차이가 생기니까요. 제가 네. 계산해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3.3 제곱미터당 10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정확하게는 97만 원 선 정도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공공이 즉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것을 필연적으로 LH가 떠맡든지 아니면 정가를 하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네, 아까 이학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재정 지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 당국과 적극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의 재정 지원, 정부 측에서는 재정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건 또 정부에 부담된다고 할 거고 네. 우리 LH에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뭐 정부에만 기대지 않고 저희가 이제 공단이 아니고 공사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은 적절한 곳에서 자체 수입을 확보를 해서 필요한 투자를 하라는 것이 정부의 자, 그래서 취지입니다. 제가 한 말씀 제가 드릴게요. 오늘 이제 우리 정동영 대표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데 따른 갈등이 컨플릭트가 아주 굉장히 심하고 문제가 제기된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LH로서는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고 수익은 창출을 해야 되겠고 하니까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 아파트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일부는 인정하시죠? 엄청난 수입은 없습니다. 엄청난 수익이더라고요. 네. 제가 봤더니 정상적인 수익을 받아가지고 공급으로 그걸 인한 조정하고 LH 있습니다. 부담분이 부채 증가분이 매년 5조에 5조. 아시잖아요. LH에서 준 자료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 예, 예.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는 거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임대 공공 임대 아파트 분양을 이제 5년 임대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이 사이에서 우리 LH에서는 어떤 입장을 확고하게 좀 발표를 하시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관심사항으로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가격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박지호 의원님께서 오전 질의에 주신 그거는 이제 10년 공공임대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저희가 사서 10년 동안 임대를 준 거죠. 법에 나와 있는 제도는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입주자의 입장에 서서 가격을 이렇게 정책을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제가 그 집에 산다 해도 예, 10년 동안 살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분양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값이 올라 있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를 거로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다만 거기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원칙도 있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네, 마무리해 주시고 보충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겠다는 말씀은 드리진 어렵겠고요. 하여튼 기본 스탠스는 입주민의 입장에서 하되 저희가 그 과정에서 지켜야 될 원칙들은 또 지키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입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더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강영경 이사장님. 네. 제가 이걸 정확하게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우리 국가 주요 시설물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52개소인가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설안전공단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정원에 577.7명입니다. 577명이죠. 네. 그러면 정원이 그렇다면 현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계속 좀 인원 변동이 있어가지고 비슷합니까 현원도? 네, 네, 그런데요. 30명 정도 차이 납니다. 그 주요 시설물 관리 인력이 몇 명입니까? 주요 시설물 네. 관리 인력이요. 거의가 한 100명, 100명 정도요? 100한 3, 40명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정확한 수치는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소규모 취약시설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의 교량, 옹벽, 전통시장, 지하도, 육교 이런 것들. 네. 그걸 전담하는 인력은 몇 명 정도 돼요? 잠깐 정확한 숫자 좀 확인하겠습니다. 25명이라고. 예, 25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25명이 현장 점검하는 점검 대상이 몇 개입니까? 소규모 취약시설은 사실 신청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체 일단은 대상 시설은 파악된 게 제가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한 거면 한 4,430개 정도 30여 개 된다고. 대상 시설은 그렇게, 13만 개 정도 되고요. 예. 연간 수행하는 게 한 4,700개. 그러니까 수행하는 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간 수행하는 것들이 인당 한 185개소 정도가 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력들이 적정하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이 가실 텐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인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처럼 152개 점검하는 인력들이 한 100여 명, 이거 점검하는 인력이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하는 인력이 한 25명 하면 나머지 인력들은 어떤 인력입니까? 지금 제 저희 말씀은 네. 나머지 인력 중에서도 그처럼 취약시설에 많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항상 지난해도 이런 게 논의가 되고 했었는데 네, 네. 좀 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최대한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취약시설을 담당한 직원들이라서 더 힘들게 하는 그리고 건 아닙니다. 정기 점검 방법이 여기 규정을 하고 있죠. 지침상에. 네, 네. 세심한 외관 조사.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게 세심한 외관 조사입니까? 사실은 소규모 취약시설은 시설물이 그렇게 이제 뭐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각 부재 요소별로 점검을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좀 더 정밀한 조사 실제로요. 방법을 쓰고 아주 있고요. 사소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하고 하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국민의 특히 그 노후 이 건축물이 있거나 이런 시설들이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껴서 네, 이런 네.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으니까 좀 관심 갖고 좀 챙겨보시고요. 우리 박상우 사장님, 네. 우리 건설업체는 규모별로 그 분류를 해서 1군, 2군 하고 구분을 해내지 않아요?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죠? 그 1군 건설업체, 2군 건설업체 그게 하고. 아마 법적인 용어는 현재는 아닌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예. 관행상으로 다 관행상으로 그렇게 하고 해내고 있죠.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 한 도급순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하는데 우리 LH 같은 경우는 건설업체에 비하면 몇 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건설업체라기보다는 발주기관의 입장에 있어서요. 아니 건설도 해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직접 건설을 하는 것보다 저희 발주를 하고 그러니까 감독을 그런 하는, 규모로 예, 따져놓고 볼 때는 당연히 뭐 제일 크지 1, 2위 않은- 정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1군의 그 건설업체들의 이 재해율, 이제 물론 우리 LH에도 환산 재해율 쓰시죠? 네. 쓰시죠? 1군의 업체의 재해율이, 환산 재해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1군이 평균 재해율이 0.34%거든요. 몇 명이냐? 근데 우리 LH가 여기 네 명이야. 네. LH 같은 경우는 그런 규모로 따진다고 했을 때는 단연 1위라고 생각이 되어질 텐데 그 환산 제율이 지금 환산 제율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0.4%가 되거든요. 파악이 되시고 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LH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생명과 재산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적어도 그러한 1군 계열 정도는 LH가 끼워줘야 된다. 제열도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사장님 어떠십니까 생각이? 저희가 제휴를 더 낮춰야 된다는 의원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지표가 저희가 쓰는 거 일군 건설 회사가 쓰는 거하고 좀 다른 걸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먼저 확인을 했잖아요. 예. 환산 제휴를 쓰고 계시냐 제가 아니냐. 자신 없는 상태에서 제휴를 예라고 계산하는 했는데 방식은 다 같아요. 다만 어떻게 저희는 아마 단순 제휴를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단순 제휴로예요? 제가 그렇게 한번 확인을 했잖아요.
예. 적어도 LH의 명성에 걸맞는 그런 방법으로 관리가 되고 그로 인하여 국민들에게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산 제휴율 방식으로 적용했을 때 그 기준으로 보자면 건설업체의 가장 톱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데서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네. 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표를 높게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들이 연평균 200 두 명 하라 그래요. 60명 선종자가 사상자가 발생을 오늘은 네.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윤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아니요? 저기 자, 추가 질의로 네. 속기록을 해 주십시오. 박 사장님, 예. 제가 시를 하나 읊겠습니다. 큰 절이나 작은 절이나 믿음은 하나.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인간은 하나. 모 시인의 시거든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좀 아시겠죠? 예, 진작에 갑니다. 같죠? 예. 예전에 우리 LH 주공에서 해내는 브랜드 이미지 조사가 예전에 있었습니까? 예전에. 사장님 이전에. 브랜드를 사용을 했고요. 네, 브랜드는 알고 있고요, 예, 예. 당연히. 이미지 조사 같은 걸 해본 적 있냐, 이 말씀이에요.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미뤄서. 근데 저한테 주신 자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실무자 좀 말씀해 주세요. 브랜드 이미지 조사 그런 거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한 적이 없는 거로. 없죠? 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 오셔서 올 6월부터 TF를 구성하고 이미지 개선 TF를 설치해서 네. 용역 중에 있죠. 예, 예. 네. 제가 바라는 거는 가진 자 강자는 좀 더 포용력 발휘하고 네. 없는 자 약자는 좀 더 양해 정신 발휘해서 아름다운 사회, 훌륭한 사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주공의 우리 브랜드나 이런 데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참 제가 평소에 인간적으로 가슴 많이 아파했던 사항입니다. 많이 가슴이 아프거든요. 꼭 그 브랜드 이미지 조사 우리 사장님 오셔서 제대로 좀 해보시겠다고 해서 하시는 그런 거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위화감이나 이런 걸 좀 해소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로 삼아주시고 네. 좋은 결과로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아름다운 사회 또 훌륭한 사회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공이 그런 데서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삶의 공간이 주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얘기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물질적인 그러한 걸 가지고서 이렇게 갈라놓고 되고 하게 되니까 많이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제가 충정으로 드리고 싶어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H에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파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